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들 사이에 어떤 그 혐의도 제기가 되고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은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겠죠. 가령 그것이 법 위반 혐의다. 그러면 법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후보 측에서는 변호인스럽게, 피고인스럽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스럽게 그렇게 대응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힘 그 4강이라고 하는 그 4사람 후보 가운데 공개적으로 법률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링크가 돼서 보통은 후보자 있고 캠프 있고 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올리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링크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후보자 있고 캠프 있고 법률팀 있고 딴 거 다 있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경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 캠프 법률팀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게 뭐야 하겠죠.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10월 14일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캠프 법률팀의 입장문. 이미 2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 좀 웃기죠? 예, 좀 이걸 보고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선 후보, 아직 뭐 그 국민의힘 대선 그 정당 추천 후보도 아니고 경선 후보인데 예비 경선 때부터 쭉 이 법률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윤석열 법률팀 입장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가처분 재판에서 어떻게 했든 그 재판과 지금 1심 재판부는 다루고 있는 것도 다르고 나온 결과도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조롱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선 후보가 되겠다고 있는 사람이 이 짓을 하면 만일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그 위세가 또 어느 정도나 대단하겠느냐. 만일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겠죠. 법원이 낸 판결마다 옳다 그르다 해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있는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경선 후보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9월 29일에는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이라는 것을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의 이름으로 떡하니 올려놓은 겁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대상들에게 연희동 집 매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안 보인다.
정말 윤석열 후보만 보면은 다른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보면 한숨만 쉬듯이 국민들은 한숨을 쉬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저런 자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치 깡패 두목처럼 설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합니다. 다소곳한 모습으로 한시바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무슨 그 조폭 그 떼거리를 몰고 다니듯이 어디를 가도 항상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지방 방문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저쪽에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일이 뭐 매번 그러죠. 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여튼 가지치기를 한다면 거의 한 20, 30% 남기고 다 가지를 쳐야 겨우 볼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국민 캠프 법률팀 여기에는 9월 29일에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을 법률팀 명의로 올려놓았습니다. 좀 긴 글인데 골자는 이겁니다. 연희동 집 매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혐의라든지 혹은 뭐 그 과장된 거 또 말 그대로 허위사실, 음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것을 보통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본인이 글을 쓰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늘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어보죠. 그러면 짧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팀이라는 페이지를 해놓고 거기에 그 밑에 쭉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법정에 가서 혹은 수사기관에 가서 다투듯이 그런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것인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사인이어야 합니다. 지금 경선 후보니까. 그런데 그 페이지를 보면 마치 검사실에서 붙여놓은 경고문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검사 작성 문건처럼 보인다. 뭐 변호인들이 거기에 참가했을 수는 있는데 이러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죠. 윤석열 씨는 이제 검사도 뭐도 아닙니다. 예전의 버릇을 싹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설령 자기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인 대 사인으로 대등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인들, 이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혹은 뭐 나쁜 소리를 하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법률팀을 운영하면서 왕년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의 그 위세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이걸 선거 전략이라고 쓰고 있다. 왜 다른 후보들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거고 또 그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앞에 안 내놓고 있느냐? 그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유권자를 위협하는가? 이 페이지에 가면 매번
포청천 앞에 끌려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당히 길게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표를 달라는 것이냐 아니면 칼을 들고 국민을 해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냐. 참 안 어울리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경선 후보가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토론 방송 중인 그 토론에서 김건희 씨 그리고 심지어 도주한 도망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그리고 자기 장모 이런 사람들을 다른 후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편을 듭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가의 수사기관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망설임 없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저 사람은 국가 법질서에 대드는 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후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좀 배우자. 그런 겁니다. 10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니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죄가 무거운 이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현재 그 지목을 받고 있는 유동규에 대해서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공직자의 일부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염됐다는 데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내가 사과를 한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유동규하고 김만배 이런 자들은 절대 사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그런 태도가 국민과 같은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재명 씨에게 어떤 인물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윤석열 경선 후보가 이것을 보면 자기의 행태가 정반대였구나. 국민과는 너무나 달랐구나. 이런 것을 이제는 깨달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 앞에서 내 아내 편을 들고 내 장모 편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만 옳습니다. 국민만 옳은 겁니다. 바로 이들만 먼저인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검사스러운 모습.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일꾼인 검사가 아니고 검사가 오랜 세월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 술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권을 누렸던 이런 것들이 체질화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법 위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모르고 있다. 이걸 이번에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예사로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변명을 해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국민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0월 4일 경기신문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주거지를 이탈을 했다. 그래서 보석 허가가 취소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짧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것을 연대 취재진이 취재를 해서 이거를 밝혀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법에서 보석을 하면서 그 보석 조건에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물론 남양주시 화도읍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참고인, 이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을 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하고 이 사건 변론과 관계해서 접촉을 하든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게 이제 증거인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석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것 중에 무엇인가를 위반하면 보석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보석을 취소하고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보증금을 몰취한다.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20일 이내의 감치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를 이탈했다 하는 취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또 윤석열 후보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챙겨야 하겠죠.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고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석 조건을 지켜야 하겠다는 인식조차 안 보인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정말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윤석열 씨 집안, 윤석열 씨가 그렇게 비호를 하는 장모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겁이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가? 혹시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계급사회가 되고 윤석열 씨나 윤석열 씨 장모, 이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특권 계층인가?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을 내주고 해주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도 그냥 괜찮고 이런 특권층인가? 이런 데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신문에서 보도된 것만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거 보석 조건 위반했다. 또 나는 위반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 게 영상으로 나와버렸다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때가 10월 4일입니다. 한 좌파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적으로 현재 같으면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쪽, 보수 쪽 이쪽에 아주 조직적인 공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강진구 씨가 있는데 경향신문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강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최은순 씨하고. 지금 남양주에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 남양주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100% 남양주에서 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참 교묘하게 얘기를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살고 있는 양평에도 갔다가 요즘에는 주로 서울의 아들네 집에 있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계속 병원을 다닌다. 그 몸이 아파서 우리 아들네 집에서 계속 병원 치료를 다녔는데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언니가 살고 있는 양평에 가서 있고 아들이 있는 서울에 와서 계속 있었다. 병원 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뭐 모임이 있어서 나왔다. 그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모임이 있어 나온 것도 뭐 서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남양주에 매일 가는데 우리 아들 차를 타고 간다. 오늘은 아들이 못 가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아주 너무 힘이 든다. 남양주 집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이 춥다. 이제 이게 상황이 조금 틀려지니까 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친목계가 끝나면 남양주로 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있는 서울에서 계속 있다 하는 것은 여기는 남양주시 화도읍이 아니죠. 양평, 언니 집이라는 양평도 남양주시 화도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 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대책이 없죠. 강진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주지를 이탈을 했다. 그래서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거다. 이러니까 그 다음 말이 또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이야기가 이겁니다. 법원에다가 양평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주거지가 남양주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5부 보석 조건에는
두 번째,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양평하고 서울 아들 집에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여러 뉴스 매체가 이걸 인용 보도하면서 그러면은 혹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10월 4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들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를 불허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주거지를 이탈하게 되면 보석이 취소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울 아들 집에 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면은 주거지 변경 신청을 해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청하면 안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런데 그냥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이 좌파 유튜브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이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남양주에 온 요양원이라는 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요양원 맞은편에 바로 법원이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했던 단독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사는, 또 새도 줬다고 하죠. 거기 새 사는 사람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은순 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좌파 유튜브 주장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석 조건을, 거주지 제한 조건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걸 그냥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비판을 하지. 추미애 씨가 10월 5일 페이스북에 아주 매섭게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이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즉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결국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10월 5일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최은순 씨 보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까지 이야기가 나와버린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고 법은 그냥 안 지켜도 되고 뭐 우리 사위가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겁니까? 우리가 이런 민주당이 다그치고 좌파 유튜브가 이야기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4일에 이게 다 밝혀지고 벌써 국정감사에서 10월 5일에 그 이야기 나오고 같은 날 10월 5일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주거지 이탈했다 하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주거 제한 변경 신청을 했다. 보도가 나간 하루 뒤에 법무법인 안성 여기를 통해서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위반하고 지내다가 이게 좌파 유튜버에 걸려서
보도가 되니까, 발각이 되니까 이 먼저 위반하고 있을 때는 그냥 쭉 위반하고 있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변경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됐죠. 오마이뉴스는 이제는 이 보석조건 위반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 위반이다. 보석 취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위반하고 벌써 오래됐죠. 이렇게 되면은 위반하고 쭉 지내던 사람이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변경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커넥션입니까? 그 좌파들이 이거 물고 늘어지겠죠. 법원도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추미애 씨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법원이 떳떳하다면 직권으로 취소해라. 그런데 안 하고 물론 시간 여유도 안 주고 바로 갖다 쳤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지금도 윤석열 빼기 통하는 거냐. 윤석열은 저런 특권층인 거다. 윤석열 장모는 그런 특권층인 거다. 이러니 또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런 행태 때문에 보수가 할 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염치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10월 5일에 신청을 해서 10월 6일에 재판부가 이 주거지 변경을 받아줬습니다.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4일에 발각이 나고 10월 5일에 변경 신청을 하고 10월 6일에 법원이 변경 신청을 받아줬더니 서울고법에서 10월 6일에 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양쪽 다 한치도 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먼저 일을 저지른 게 잘못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국민은 보석 받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 보석 조건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킨 사람이 조건 변경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준 법원은 또 뭐냐. 법원도 뭐라고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은 막 받아치고 또 다른 데서도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거 100%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당긴 겁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면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바꿔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상식의 세계에 적응을 하려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